반갑습니다. 인생이 막 지혜를 담다입니다. 어느 100세를 넘긴 노인이 한 젊은이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들어볼까요? 선생님, 올해로 100세가 되셨는데요.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내 100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야.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벗어나면 불안할까봐 하고픈 일도 미뤄두고 안전한 선택만 반복했지. 늘 실패를 두려워했던 젊은 날이 지나고 보니 그 실패들조차 값진 추억이었을 텐데 말이야. 결국 허송세월이 가장 큰 미련이 되더라고. 여러분, 80세가 되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진다는데 대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걸까요? 삼시세끼 집에서 밥만 축내는 삼식이로 살 건가요?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80세가 넘는 나이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생각하는 것조차 예전만 못하다고 막연하게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건강이 안 좋아진다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현실적이고 광범위한 것이라는 점을 혹시 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흔히 겪는 변화와 그전 50대부터 70대에 미리 준비해야 할 전문가들의 조언을 낱낱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이나 연금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때론 희미해져가는 관계, 인간관계, 생활습관,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폭넓게 다루려 합니다. 세월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세월에 맞서 지혜롭게 대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80이 되어서도 안정된 삶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오늘의 영상에서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 깜짝 놀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80세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감각의 둔화. 잘 안 들려요. 자꾸 되물어 보기에도 민망해집니다. 시력 저하, 청력 약화, 그리고 미각이나 후각과 같은 감각기관의 전반적인 둔화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듣고 보기가 불편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활동 영역을 제한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점점 더 끊기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청력이 나빠지면 주변 대화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자신이 제대로 듣지 못해 대화를 놓칠까 두려워하고 결국 조용히 있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신체적 변화. 여기저기 늘어지고 눈 뜨는 것도 무겁죠. 80세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체력에 큰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빠르게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관절의 통증이 심해집니다. 운동량이 줄어 근력이 쇠퇴하고 신진대사도 크게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잘 붙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차거나 저린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단순히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이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당연한 수순처럼 혹은 개선할 수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활동을 스스로 줄이기도 합니다. 굳이 밖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 힘드니 그냥 집에서 쉬자라는 식이죠. 하지만 이때도 가능한 한 몸을 쓰고 꾸준히 걷고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 외출 시에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궜는지 기억이 안 나서 집에 되돌아가 본 적 있으신가요? 인지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 현실입니다. 순간적으로 기억이 휘발되듯 사라지거나 이야기 도중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험이 늘어납니다.
심하면 약속을 잊거나 혼동하는 일이 잦아지고 자식이나 손주의 이름마저 가끔 헷갈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당사자가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됩니다. 노인성 치매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내가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더 많은 사회적 관계에서 물러서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회적 심리적 변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관계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함께 지내던 친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가까운 동료들이 연이어 아프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듯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심리적으로도 예민해지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기 쉬워집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과거의 기억과 방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해지죠. 그리고 호칭이나 작은 습관 하나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존감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80세를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 우선 건강이 최고겠죠? 일국을 호령하던 김일성도 최고의 사업가인 스티븐 잡스도 결국 단명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하게 80세를 사는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주목합니다. 아낌없는 인간관계 유지. 혼자 있기보다는 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연애를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처 복지관에 나가보거나 노인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고 적극적으로 가족 모임에도 참여하는 분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명랑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시더군요. 꾸준한 신체 활동. 연령과 관계없이 몸을 써야 합니다. 쓸수록 강해지죠.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기본입니다. 원예 활동이나 가벼운 체조, 조깅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운동을 정해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굳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취미 생활.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 배워서 뭐 하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배움과 취미 활동은 뇌 건강과 삶의 활력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작물을 재배해 보는 것도 좋고 인근에 있는 노래교실에 가서 크게 따라 불러보세요. 춤도 춰보시고요. 음악교실이나 그림교실, 서예나 악기 연주 등 소규모로라도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즐기는 분들은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감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자기만의 루틴과 질서.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고 특정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저녁엔 꼭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본 뒤 책을 읽는 식의 자기만의 일상 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작은 질서가 심리적 안정을 주어 나이를 먹어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3. 50대에서 70대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 첫 번째, 경제적 측면.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 설계. 50대부터는 은퇴 후에 경제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연금 하나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퇴직금, 예적금, 연금, 그리고 추가 소득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임대나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거액을 한 번에 투자에 크게 벌겠다라는 단기적, 투기적 접근입니다. 노후 자금이 크게 손실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50대, 60대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이나 투자는 지양하고 적절한 분산 투자 및 현재 경제 상황과 몸 상태에 맞는 노동 형태인 파트타임 등을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 및 의료비 대비. 고령이 되면 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간병보험 등 자신의 상황에 맞춰 가입 여부를 점검하고 60대 초반까지는 치아보험과 같은 비교적 세부적인 의료보험들도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보험이나 간병보험을 가입해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 삶의 질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80세 전후에 몸이 불편해져서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할 때 보험 혜택이 있으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주거 형태 결정. 80세 무렵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거나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서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 60대에 미리 어떤 형태의 집에서 살 것인지를 고민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관리비, 접근성 등을 미리 비교해보고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가능성, 서비스, 비용까지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주거 환경을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건강과 자기관리 측면. 기본 건강관리.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칭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 등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50대부터 이미 시작하는 골다공증, 근감소증, 혈압관리 등을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습관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60대 이전부터 꾸준히 생활 습관을 다잡아야 80세를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음관리. 심리적 스트레스는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다 보면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대에서 70대에는 가족관계나 직장의 변화가 많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쉬운데, 이럴수록 전문가 상담이나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인지 기능 향상 훈련. 뇌는 쓰면 쓸수록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퍼즐, 수학 문제 풀이, 어학 공부, 독서,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뇌를 끊임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50대부터 본격적으로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주 1회라도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보는 등의 작은 습관이 노년에 큰 힘을 발휘하죠. 세 번째,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 측면. 가족과의 소통.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독립하면 부모와 연락이 뜸해지고 부모 입장에선 점점 서운함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해? 라고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자녀와 전화나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을 권합니다. 부부관계의 재정립. 퇴직 후에는 부부가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받아먹는 삼식이로 산다는 거 힘들죠? 기존에는 직장에 매여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왔던 배우자의 일상을 잘 몰랐다면 이제는 24시간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소한 갈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에서 70대에 미리 서로의 생활 패턴과 가사 분담, 취미 시간 등을 조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개인 시간을 확보하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노년기 이혼이 급증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외부 인간관계의 확장. 퇴직 후에는 직장 동료도 사라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약해지면서 인간관계가 급격히 축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바깥에도 다양한 모임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호회, 봉사단체, 종교 모임, 친구 모임,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새로운 만남을 갖고 인정 네트워크를 넓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유연성.
80대가 넘어가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미리 50대와 60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유연성을 기르는 자세가 훗날 큰 자산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고 새로운 문화 트렌드에도 관심을 기울이세요. 이렇게 학습과 호기심을 유지하면 80세에도 젊은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전문가가 전하는 현실적인 인생 조언은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하라. 그래야 미래가 편안해진다. 50대에서 70대에 여유가 생기거나 자금이 모였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집이나 차를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나를 진정 편안하게 해줄 것은 화려한 집이나 차가 아니라 내 몸과 정신의 건강,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사치보다 조금 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며 몸 관리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노리지 말고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라. 우리는 흔히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식단부터 180도 바꾸고 헬스장에 등록하는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매일 30분 걷기 같은 작은 습관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대, 60대에는 건강 상태가 30대, 40대와 다르기에 무리하지 말고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결고리를 절대 끊지 말라. 인간관계든 취미든 가족이든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한 핑계는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나중에 연락해야지, 요즘 코로나로 만나기 어렵잖아 등의 이유로 인간관계와 활동을 끊어버리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망은 오래 두지 말 것.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일로 쌓인 감정의 앙금이 쌓이기도 쉽습니다. 자녀에게 서운한 일, 배우자에게 서운한 일, 친구에게 당한 배신 등을 오래 곱씹으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80세에 웃으면서 살고 싶다면 50대, 60대의 미움과 원망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80대, 내가 맞지만 달라지는 나와 함께 사는 법. 80세가 되면 더 이상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해오던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아프던 곳이 아프고 혼자도 잘하던 일들을 이제는 도움 없이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변에 적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유연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지금은 하고 자책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그래, 이제는 좀 천천히,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라는 태도로 바꾸어 보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다 보면 오히려 몸을 다치거나 무리를 하게 되고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조건 자립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어려운 건 부탁하기라는 융통성 있는 자세를 권합니다. 5. 80세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후회 없는 선택. 우리는 모두 언젠가 80세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그 시점에 다다랐을 때, 내가 그때 이걸 해둘걸 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나만의 가치를 찾았는가? 일을 하면서는 정신없이 돈을 벌고 승진하는 데 집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80세에 이르러 가장 크게 다가오는 질문은 나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나?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돈, 명예, 지위가 사라졌을 때 내가 진정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 전화 한 통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플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가 그 사람의 행복 지수와 직결됩니다. 50대, 60대 잘 가꾼 인연들은
80세 이후에 고독을 크게 줄여줍니다. 내 몸이 견딜 만큼 체력을 지켰는가? 운동을 무시하고 살다 보면 80세에 접어들어 몸이 손상되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50대, 60대에 미리 몸을 만들고 건강 습관을 다져야만 나중에 움직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이 들면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결국 건강이 우선이고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이별들이 찾아옵니다. 죽음, 질병, 이별, 홀로 된 시간 등 무거운 주제들을 너무 미루지 말고 50대, 60대에 심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6. 결론은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 80세가 넘으면 누구에게나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습관과 인간관계의 관리, 재정적 준비, 그리고 유연한 마음가짐이 노년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0대에서 70대는 인생에서 가장 애매한 시기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 젊다고 느끼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미래가 막연하게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야말로 오히려 준비만 잘 해둔다면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느껴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세요. 평생 현역을 꿈꾸든 조용히 취미생활을 즐기든 또는 손주들을 돌보며 가족과 함께하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가치를 빛낼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간들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꾸준한 노력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80세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잘했다,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여기까지가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80전 젊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전문가의 인생 조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노년을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